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에서 열고자 했던 집회를 서울시가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내세우며 금지하자 이에 불복해 우파 단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14일 저녁 10시쯤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고 15일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12시 기준 주최 측 추산 30만, 경찰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한 이번 행사는 남녀노소, 세대 불문, 다양한 주최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을 파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통령을 규탄한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시민들의 불만이 분출됐습니다. 그중 부동산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서울 양천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한 시민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매매나 무수는 물론 증여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문재인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우한 코로나 위기 역시 나라와 개인, 의료진, 기업들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극복해냈다라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아니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우한 코로나 초기 때 의료계에서 중국 유입원 차단 조치 요구에 귀닫고 수수방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마스크 수출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마스크 품귀 대란으로 국민에게 지탄받아 놓고는 나라, 즉 정부가 잘했다니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5일 광복절이 돼도 즐겁지 않은 것은 한 줌도 안 되는 세력들이 나라를 차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려는 시도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2년도 안 남은 정권이 전 정권 모두를 부정하면 퇴임 후 그 부메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폐악을 계속 부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러면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와의 끝없는 대화라고 했는데 폐허 속에서 일군 대한민국 75년 역사를 이렇게 단시간에 허물어버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그들은 계속 국가를 허물고 있다며 이젠 자랑스러운 내 나라를 지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의 국정 지지율이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에서도 역대 최저치인 3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전주 44%보다 5%포인트 하락한 39%였습니다. 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현 정권 유지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41%보다 4%포인트 높았습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처럼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결과치를 보면 분명 4.15 총선 때와는 양상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무당파 층에서 상당수가 정권 교체론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12일 여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재인의 임기 말 권력 누수, 즉 레임덕 우려를 반박하며 문재인 지지율은 콘크리트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정청래의 소망과 달리 정치 지형이 급변하며 좌우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집권하고 나서 거의 3년 4개월 이상을 적폐청산 명분으로 언론, 사법부 장악에 올인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장악 노력을 기울여봤자 정권은 유한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권력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빠지게 마련이죠. 레임덕의 가장 무서운 점은 행정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지 않고 요지부동한다는 사실인 거죠. 한마디로 공들여 쌓아놓은 언론, 사법부 장악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발심만 더욱 커질 겁니다. 실제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레임덕 전조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위반, 청와대 참모진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등이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입니다. 야권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권은 물론 청와대도 레임덕은 없다는 기조이지만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일련의 행보가 초조함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위반 현상 심화, 청와대 인사 잡음, 검찰과 법무부 간 충돌 등을 레임덕의 전형적인 징후로 꼽습니다. 우한 코로나 국면에서 60%대까지 치솟았던 문재인의 지지율이 불과 몇 달 만에 20%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RN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 5월 둘째 주 61.4%까지 올랐던 긍정평가는 불과 석 달 만에 38.7%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데일리안 조사에서 심리적 지지선인 40%대가 붕괴된 건 현 정부 이후 처음으로 지지율 하락세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여권과 청와대는 당 간의 이견도 없고 청와대 인사와 관련한 문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레임덕 길목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임덕 징조 3가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 여야 지지율 역전, 여당의 대통령 지지율의 역전 중 2가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에서였습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레임덕은 크게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아지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율 교수는 문재인의 대선 득표율은 문재인 지지층과 좌파 지지층이 합쳐진 것이라며 현 38%대 지지율은 좌파파 성향의 유권자가 대거 이탈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게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문재인의 지지율이 주가처럼 주춤과 반등을 반복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과 근접해지는 것도 레임덕의 단계라며 역대 대통령도 이 상황에서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효과와 경제 성과 등을 띄우는 건 이에 대한 출구 전략이라는 해석입니다. 문재인의 집값 안정 발언이 나온 이후 민심이 더욱 악화하자 청와대 참모들이 연달아 언론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 대응 모드입니다. 이종근 평론가는 청와대는 야당, 언론 대응보다 이슈를 이끌어 나가면서 정책 주도를 해야 한다. 그런데 청와대가 일일이 반박한다는 건 초조하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신율 교수는 청와대의 행보가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문제는 체감적 존재이지 설득에 의해 바뀌는 존재가 아니다. 망가뜨리긴 쉬워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게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재차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여론조사 관련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이미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입장 밝혔다면서 정부는 당면 한수 회복구, 코로나 방역, 부동산 안정 및 주거 실현을 포함한 경제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며 뚜벅뚜벅 국정 행보를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3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정의연 후원금 개인 계좌 모금 의혹,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13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부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14시간 30분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14일 오전 4시 5분쯤 조서 열람까지 마쳤습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용케 넘어가더라도 다음 정부의 수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 소환 조사를 한 검찰 수사가 미덥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진실규명을 위해 언제라도 재수사하는 방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3개월 동안 자료로 확인을 했다며 보통 시민단체면 이런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피해 할머니께 사죄하고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였을 거다. 비례대표 후보가 됐는데 절규와 증거가 나왔으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을 것이라며 정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수사가 되풀이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경고한 뒤 윤미향 의원에게는 손혜원 전 의원처럼 윤미향 의원도 의원직, 전 재산, 목숨까지 거는지 지켜보겠다고 hir난했습니다. 아마 정권 바뀌면 추미애 못지않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법정에서 재판장과 설전을 벌였던 검사들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정모욕죄 무혐의 처리, 즉 각하를 막았다는 얘기가 일선 검사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은 사심이 들어간 사건 지휘 같다며 조국 수사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뒤끝 아니냐고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반부패 수사부장 등 검사 9명은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송인권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기각에 대해 10여 분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공판 조서에 별 의견 없다고 진술 8자로 기록해 수사팀이 부글부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고형곤 부장이 작심하고 편파적 재판 진행이라고 항의하자 송인권 부장판사는 앉아라. 의견 진술 필요 없다고 본다고 대응했고 천재인 검사에게는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언론에 자세히 보도됐고 지난 1월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들을 법정 모욕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형사 3부에 배당됐습니다. 이 고발 건에 대해 담당 검사는 최근 부장, 차장검사의 동의를 거친 상태에서 각하 처분을 하겠다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성윤 지검장은 법정 모욕죄가 되는 것 아니냐. 재판장이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지 버티는 건 재판 방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검사가 죄가 안 된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예제기한 것을 법정 모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이성윤 지검장은 다시 판단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사무실 밖에서 일부 들렸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방검찰청까지 퍼졌고 일선 검사들은 14일 재판에서 할 말 못하면 혼나던 게 검찰 문화였는데 이성윤 지검장 지시가 사실이라면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한 네티즌은 판사가 앉아라 하면 앉고 추미애가 먹어라 하면 먹고 이성윤이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애완견 1세, 애완견이라고 힐난하는 댓글을 적어 무려 9,800여 명으로부터 공감을 받았습니다. 김주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항상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